전반 34분에 델레알리한테 찬스 메이킹을 해줬는데 이게 케인한테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굳이 언론에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케인이 짜증낸 게 손흥민 선수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안녕하세요, 볼리TV입니다.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에버턴에 0대1로 완패를 했습니다. 0대1이면 아까운 스코어인데 왜 완패냐고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용면에서 완전히 패배한 시합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역시 풀타임을 소화한 토트넘의 개막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요즘에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물론 아직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고요. 여러가지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선수들이 이번 주말에 정말 황희찬부터 해서 이승우, 또 권창훈, 이재성 많은 선수들이 골 폭죽을 터뜨렸기 때문에 참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게다가 좀 보강도 잘한 것 같아서 팀의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에버턴이 굉장히 단단한 팀이 됐고요. 토트넘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 에버턴이 워낙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기록만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슈팅수 9대15, 유효 슈팅 5대4, 스코어도 1대0이었고 점유율과 패스 기록은 오히려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섰고요. 축구가 기록의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시합이라고 해야겠죠. 대체로 잔잔한 경기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케인이 손흥민한테 짜증내는 거였습니다. 왼쪽에 케인이 뒤로 돌아 들어가고 알리가 오른쪽으로 침투할 때 손흥민이 케인이 아니라 알리를 택했거든. 근데 케인한테 주는 것도 좋았겠지만 화면상으로는 알리 쪽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었다고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짜증을 낼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날 케인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더 좀 거슬리더라고요. 경기 후에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감쌌습니다. 개막전에 훈련 같이 한 게 딱 한 번이다. 이게 이제 백업 스트라이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레비 회장이 빨리 이거 사줄 줄 모르겠습니다. 말을 알아듣고. 솔직히 오늘 같은 경기라면은 케인을 좀 적당할 때 빼고 이 세컨드, 그러니까 백업 공격수를 넣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체자가 전혀 없던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을 전진시켜서 투톱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이날 문제는 이제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그나저나 경기 질 때마다 무리뉴 감독 인터뷰가 좀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고 나서 좀 전에 코로나 핑계도 됐던데 팀에 코로나 걸린 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하여튼 좀 좋지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다 얘기하고 나서 패배의 잘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선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지 팬들 여론은 안 좋습니다. 전반전에 해볼 만한 시합처럼 보였어요. 두 팀 모두 포백을 썼고 공격수를 3명을 세웠습니다. 차이는 중원인데 토트넘이 윙크스하고 호이비에르 2명을 놓고 앞에 알리를 세워서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자세를 취했다면 에버튼은 알랑을 중앙에서 좀 내리고 나서 고메스하고 두쿠레를 압박에 치중하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높이 자체도 조금 낮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역할보다는 압박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토트넘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제법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공격이 주요 루트로 이제 활용이 됐고요. 케인과 알리에게 각각 한 차례씩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던 손흥민이었고 본인 찬스도 있었고요. 전반 막판에는 이제 토트넘은 도어티 선수의 골 기회도 있었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이날 손흥민을 주로 맡았던 게 라이트백으로 나온 에버튼의 이제 주장 시머스 콜먼인데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잘 막아내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고립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공이 올 때도 콜먼이 위치를 워낙 잘 잡고 막아서 안쪽으로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콜먼이 손흥민을 굉장히 비디오 연구를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랑이나 두쿠레 같은 선수들도 같이 견제를 해줬고 에버튼의 주요 공격 루트도 역시 이제 왼쪽이었는데요. 전반전에는 오른쪽 윙어 자리에 배치된 그러니까 이제 이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사실상 중앙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왼쪽 공격을 굉장히 잘 이끌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왼쪽을 보면서 열어주는 패스도 많이 줬고 그 왼쪽 윙어로 나선 히샬리송이 늘 그렇듯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결정력 부족으로 두 골을 놓친 게 에버튼한테는 좀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뒤에서 오르내리던 왼쪽 풀백 디뉴의 존재 역시도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였어요. 이날 승부처는 저는 하프타임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후반에 제일 먼저 뺀다면 이제 윙크스를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무려 하프타임에 무리뉴 감독이 알리를 뺐습니다. 대체 왜 뺐지? 다쳤나? 이제 궁금했는데 현지 기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에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물어봤더라고요. 무리뉴 감독의 대답은 인저리가 아니라 택티컬, 그러니까 다친 데 없고 전술적인 이유로 뺐다. 그러면서 이제 에버턴 중원 압박이 강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알리 빼는 것하고 처방이 맞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다큐에서 무리뉴 감독이 알리 게으르다 뭐 이러면서 계속 좀 쫑코주고 이렇게 좀 뭔가 견제하는 느낌, 길들이기 느낌이 있었는데 괜히 그게 좀 연상이 될 정도로 공교롭게도 경기는 이제 그 뒤로 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 대신에 시소코를 투입을 하고 모우라를 알리 자리에 시소코를 라이트 윙에 넣는데 이건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튼이 왼쪽 공격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로 나서는 선수가 좀 더 수비적으로 좀 강하게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리 자리에 모우라를 이동을 시키고 시소코를 놨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중원에서 싸움이 밀렸던 건데 모우라가 중원 공격 미드필드 자리에 온다고 해서 압박을 좀 더 강화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직도 좀 의문스러워요. 왜 뺐을지.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시소코를 투입을 한 것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원에서 패스가 전혀 또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못한 경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무의미한 백패스가 남발된 경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유율을 공격으로 전혀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후반 20분 지나면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투톱으로 공격 포맷을 바꿨는데요.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이 뭐 거의 에버튼의 밭이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서 뭐 이렇게 창의적인 패스 거의 뭐 나중에 들어올 운동벨레 선수가 뭐 한두 번 정도 좋은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원이 에버튼의 것으로 이제 뺏겨버리면서 토트넘은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아주 맥없이 후반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케인, 손흥민 투톱이면 뭐합니까? 공이 안 오는데. 아니 기름을 넣어줘야 차가 달리는데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튼 저는 케인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결정력 하나 믿고 이 선수에게 한 시즌을 걸기에는 좀 부상도 워낙 많이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팀 전술적으로 좀 희생해야 될 게 좀 많지 않나. 팀 전술하고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토트넘 축구에서 피니셔일 뿐인 선수는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케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케인을 다른 선수로 바꾸거나. 반면에 에버튼은 아주 인상적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최근 연달아서 영입한 세 선수가 오늘 모두 선발로 나왔는데요. 훈련 같이 한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불구하고 찰떡 호흡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에 미드필드 3명을 싹 갈았는데 물론 하메스는 윙어이긴 합니다만 중앙에 들어와서 많이 뛰었으니까 이런 팀이 첫 경기부터 이런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뭐 감독의 역량. 그러니까 축구팀의 모든 잘하고 못한 거에 가장 큰 원인은 감독이에요. 네, 뭐 얼마나 그 비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얼마나 명장인지를 이번 개막전에서 확실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개방성이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인자기 같은 경우도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굉장히 꽃을 폈잖아요. 그리고 카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살려주고.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포지션을 강제로 맡기고, 그러니까 피를로 같은 경우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바꾼 게 이 안첼로티 감독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의지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다 설득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두쿨의 뭐 알랑, 하메스 모두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하메스도 오른쪽 윙으로 기용했지만 사실상 뭐 자유롭게 수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무리형들은 좀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경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판하는 게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팀에서는 수비도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이날도 시소코 들어와가지고 뭐 한 포지션에 자리도 못 잡고 계속 그냥 시간 낭비만 하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첼로티 감독이 막판까지 경기 1대0 이기고 나서 꾹꾹 이 선수 교체 카드를 아꼈다가 추가 시간 다 돼가 2장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시간도 거의 추가 시간은 뭐 교체하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운영면에서 노련한 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에버튼의 올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지 평점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매체죠. 풋볼 런던 평점인데요. 최고 점수를 도어티하고 요리스한테만 6점을 줬고 나머지는 뭐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줬습니다. 뭐 케인보다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전에 활약이 좋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쭉 걸리는 게 있는데 전반 34분에 델레알리한테 찬스 메이킹을 해줬는데 이게 케인한테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그 패스가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앞쪽으로 알리가 들어가고 뒤쪽으로 케인이 들어갈 때 손흥민이 그 케인이 아니라 알리 쪽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케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모르겠어요. 케인한테 줄 수도 있지만 위치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상황은 알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이 저는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렇게 굳이 언론에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케인이 짜증낸 게 손흥민 선수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블로거죠 스퍼스 웹에서 매긴 평점인데요. 요리스한테만 6점을 줬고요. 뭐 이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잘할 때는 엄청 높게 주고 못할 때는 낮게 줍니다. 3점 준 사람도 많습니다. 토비 알더베렐트, 벤 데이비스, 델레 알리한테 3점을 줬고 해리케인 5점 줬네요. 어우, 해리케인 좋아해. 이 스퍼스 웹은. 손흥민 선수한테는 4.5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했습니다만 네. 이 토트넘의 가장 좋은 찬스에서 케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 낭비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찬스였나? 이 수비수 위치상, 콜먼 위치상 그렇게 케인한테 패스가 주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자, 이렇게 에버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패배를 했고요. 자, 앞으로 일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또 경기가 진행이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네, 힘은 잃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결정력, 좋은 모습들 앞으로 꾸준히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손흥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